안녕하세요. 에너지 시니어 방송국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혈액 검사와 약물 부작용을 직접 보고 또 상담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 이야기라 조금 무겁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뭔가 한두 가지 건강보조식품을 드시고 계실 거예요. 몸에 좋다더라, 누가 먹고 좋아졌다더라, 약국에서 추천해주더라, 정말 다양한 이유로요. 그런데 의사생활 30년 동안 제가 본 건 잘못 먹으면 건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병이 생기거나 악화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어렵게 제 양심을 담아서 이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큰 힘이 됩니다. 에너지 시니어 방송국 채널이 오래가려면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살짝 부탁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더 냉정하고 솔직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30년차 내과 전문의의 양심. 고백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입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나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보고 겪은 사례들, 그리고 수백 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시니어분들이 잘못 알고 드시고 있는 것들, 약사도 말하지 않는 진실,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만병통치 보조제 같은 허황된 이야기들까지. 저는 오늘 그중 가장 위험한 5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진짜로 제발 좀 안 드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고용량 비타민 E입니다. 특히 하루 400 IU 이상 드시는 분들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물질이라 노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용량 비타민 E가 오히려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연구에서는 뇌출혈 위험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진료실에서 70대 남성분 한 분이 있었어요. TV에서 좋다고 해서 비타민 E를 하루 800 IU씩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두통이 오셔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아주 작은 출혈 흔적이 있더군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지나갔지만 약을 끊고 난 뒤에야 증상이 가라앉았죠. 이런 분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는 간 해독 제품, 특히 실리마린 고용량 보조제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간은 해독이 필요 없는 장기입니다. 간은 스스로 해독을 하는 장기예요. 그런데 간 해독이라는 말이 너무 매력적으로 들리니까 마치 간이 독에 찌들어 있고 이 제품을 먹어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리마린 고용량 보조제는 일부 환자에게서 간 수치 악화, 알레르기 반응, 폭부 불편감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지방간이 조금 있었는데 누가 실리마린이 좋다고 해서 본인이 2배 용량으로 드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간 수치가 튀어 올랐습니다. 간 수치는 약을 끊고 나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간은 해독을 도와주는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해독을 방해하지 않는 생활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많이들 드시는 오메가3 고용량입니다. 오메가3 자체는 분명 이점이 있습니다. 의사인 저도 환자에 따라 처방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보조제를 통한 과다 섭취입니다. 시중에 고농축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루 이내지 3g씩 드시는 분들이 생겼죠. 고용량 오메가3는 출혈 위험 증가, 특히 혈액 묽어지는 약과 함께 먹을 때 뇌출혈 위험까지 올라갑니다. 혈압이 높거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시니어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정확히 본인이 섭취하는 용량을 모르고 드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약국에서도 관절에 좋아요, 심장에 좋아요라고 권하니까 더더욱 과하게 드시죠.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합니다. 오메가3는 약처럼 적정 용량이 존재하고 그 이상은 독입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5가지 모두를 말씀드리기엔 아직 길이 남았지만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3가지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나머지 2가지, 사실 이 2가지는 제가 의사생활에서 가장 많이 본 부작용의 주범이라서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는 시니어분들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드시다가 병원에 오는 가장 흔한 제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동안 혹시라도 나도 저거 먹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겁니다. 건강이라는 건 많이 챙기는 것보다 제대로 알고 피해야 할 걸 피하는 것에서 시작되니까요. 저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의사이기 이전에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건강보조식품이야말로 제가 가장 우려하고 가장 자주 부작용을 목격했던 것들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시니어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잃고 계셨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본인은 전혀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다니까 먹었을 뿐인데 내가 왜 더 피곤하고 왜 더 아픈 걸까? 이런 표정으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드시는 제품인데요. 바로 홍삼인삼 고농축 제품입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홍삼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적정 섭취량, 적정 체질, 적정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맞아요. 문제는 고농축 고함량, 과량 섭취입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이 약하거나 불면증이 있는 분에게 홍삼 고농축 제품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홍삼의 사포닌 성분은 혈압을 올릴 수 있고 심박수를 빠르게 만들고 불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일주일 내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못 이루어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해보니 큰 이상은 없었는데 상담 중에 혹시 건강식품 드시는 게 있나요? 라고 물으니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농축 홍삼 스틱 2개짜리 파우치를 꺼내 보이셨습니다. 하루 2개를 꾸준히 드셨다더군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중단하시라고 말씀드렸고 5일 뒤에 다시 오셨는데 증상이 싹 사라졌습니다. 시니어분들은 혈압, 맥박, 수면 같은 생리적 리듬이 젊을 때보다 훨씬 예민해져 있습니다. 홍삼이 나에게 맞는지 어떤 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혀 모르고 좋다니까 먹는 게 큰 문제입니다. 약처럼 바르게 먹으면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독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네 번째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으로 고농축 홍삼을 꼽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응급실에 가는 분도 있고 만성적인 위장 장애를 얻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평생 고생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관절에 좋다며 판매되는 글루코사민콘드로이틴 혼합제 그리고 여기에 추가된 MSM 고함량 제품입니다. 정말 솔직한 의사의 말 한마디 드릴게요. 이 세 가지 성분은 관절염을 낫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대규모 연구에서 통증, 감소 효과는 플라세보 가짜야와 큰 차이가 없거나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효과가 아니라 부작용입니다. 고함량 글루코사민 제품은 위를 자극해 속쓰림, 소화불량, 메스꺼움, 설사 등을 유발합니다. 콘드로이틴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고 특히 혈전 예방약을 드시는 시니어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MSM은 아직 장기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 시중에는 하루 3000mg이 넘는 고함량 제품이 아무렇지 않게 팔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세트처럼 함께 묶여 판매된다는 점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관절이 아프니까 아무 의심 없이 사 먹는 거예요.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환자 중 한 분은 글루코사민콘드로이틴 MSM 복합 제품을 3개월 먹고 위장 장애가 너무 심해져 내시경까지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품을 끊고 약물 치료를 하니 금방 괜찮아졌지만 스스로는 관절에 좋으라고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하고 되묻더군요. 여러분, 관절염은 영양제로 치료되는 병이 아닙니다. 체중관리, 근육 강화, 생활습관 필요할 때 전문의의 처방 치료가 핵심입니다. 보조제는 아주 가벼운 단계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절대로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관절 영양제들이 가장 큰 부작용을 일으킨다니 이게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비타민 E 고용량, 간 해독 실리마린 고용량, 오메가3 과다 섭취, 홍삼 고농축 제품, 그리고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고함량 제품. 제가 왜 오늘 이 5가지를 선택했는지 여러분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좋다는 말만 듣고 원리를 모른 채 먹어서 생기는 피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왜 시니어에게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대체로 어떤 보조제를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한지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보조제가 왜 유독 시니어분들에게 더 위험한지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과 영양제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더 오래 몸 안에 남아 부작용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에게 보조제는 약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간과 신장의 대사 기능 저하입니다. 비타민 E 고용량이든 실리마린이든 오메가3든 결국 몸 안에서는 간과 신장이 처리합니다. 그런데 시니어의 간 기능은 젊을 때보다 대략 30에서 40%가량 감소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같은 용량을 먹어도 몸이 처리하는데 훨씬 오래 걸리고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거죠. 게다가 여러 약을 함께 드시기 때문에 영양제 성분과 약물 성분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번은 80대 남성 환자분이 어느 날 갑자기 멍이 쉽게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서 내원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있었는데 동시에 오메가3 고용량을 드시고 계셨던 거죠. 본인은 몸에 좋다더라고 들었을 뿐이고 이런 부작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습니다. 약을 조절하고 오메가3를 끊자 증상이 바로 좋아졌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니어는 이미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관절염, 위장질환 이런 병을 하나 혹은 두 개씩 가지고 있거나 약을 동시에 여러 개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농축 홍삼처럼 혈압이나 심박수를 올릴 수 있는 보조제는 이런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신부전 환자에게 홍삼 고농축 제품은 체내 수분 균형을 교란시키고 심장을 더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삼은 전통적으로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병원에 다니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드십니다. 자신의 병과의 상호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말이죠. 세 번째 이유는 장 기능의 변화입니다. 시니어는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장 점막이 약해져 있습니다. 글루코사민, MSM 같은 성분들이 위장을 자극하거나 설사를 유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어느 정도 버티지만 시니어는 이런 자극 하나로도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심하면 위장 출혈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과에서 위내시경을 하다 보면 특별히 약을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닌데 왜 위험이 이렇게 심하지? 싶은 경우가 있는데 상담하다 보면 고함량 관절 보조제를 꾸준히 드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보조식품은 약이 아닙니다. 약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수년간 임상시험을 거치고 안전성이 확인된 성분만 사용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조제는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증거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광고는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과장하고 약사조차 괜찮아요, 드셔도 돼요 라고 쉽게 말합니다. 이 사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시니어분들입니다. 병원에서는 왜 몸이 안 좋아지는지 원인을 찾느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정작 당사자는 이유도 모른 채 나는 건강하려고 먹은 것뿐인데 라는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저는 누구보다 시니어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건강이 불안하니까 지금이라도 뭔가 챙겨서 나아지고 싶으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좋다 하는 걸 하나라도 더 먹어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더 많이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지 않는 것, 위험한 것을 정확히 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원칙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묻고 싶으실 겁니다. 선생님,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어떤 보조제가 안전한가요?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100% 안전한 보조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몸 상태, 병력, 복용 중인 약, 나이, 생활습관에 따라 적정한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만능 보조제를 찾으려고 하죠. 그게 바로 오늘 5가지 보조제를 드시게 된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라는 극단적인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대신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시니어분들에게 비교적 안전하고 실제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보조제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피하는 법만 알아도 여러분의 건강은 훨씬 안전해질 겁니다. 자, 이어서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5가지 보조제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럼 뭘 먹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제 관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보조제든 누구에게나 안전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건 어떤 보조제보다 중요한 건 나의 몸 상태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시니어분들 중 많은 분들이 보조제를 마치 보약처럼 생각하십니다. 많이 챙길수록 몸이 좋아진다. 흡수율이 높아야 좋다. 농축돼 있을수록 효과가 크다는 믿음이 있죠. 그런데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정확히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너무 높은 제품, 고농축 제품, 여러 성분이 섞인 제품일수록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단순해지고 복잡한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간은 단일 성분 하나를 처리하는데도 에너지가 드는데 3가지, 4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최소한으로, 보조제도 최소한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검증된 성분, 낮은 용량, 단일 제품, 그리고 꾸준한 모니터링. 이 4가지 원칙을 지키면 시니어에게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조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D가 그렇습니다. 요즘 실내 생활이 많고 뼈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분들이 꽤 많죠.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고용량 금지입니다. 용량이 높으면 오히려 칼슘이 혈관에 침착되어 혈관 석회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고용량 제품들을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죠. 오메가3 대신에는 EPA, DHA가 적절히 포함된 중등도 용량 제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심장질환이나 혈전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에게 오메가3를 처방할 때 반드시 혈액 검사를 먼저 보고 출혈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결정합니다. 이 과정 없이 보조제만 먼저 먹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마그네슘은 근육 긴장 완화, 수면 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설사를 유발하기 쉬워서 폭부 불편감이 있는 분은 피해야 하고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결국 뭘 먹으면 좋냐라는 질문보다는 내 몸에 맞고 내 병력에 안전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더 정확합니다.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의학적 판단 없이 먹는 순간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해칠 위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순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광고에서 좋다고 하니까, 약사가 괜찮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이 먹고 좋아졌다니까. 이 3가지 이유로 보조제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3사람은 나의 몸 상태를 모릅니다. 나의 간 기능, 신장 기능, 혈액 수치, 약물 복용 내역, 과거 병력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좋아요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근거 없는 말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보조제는 생활 습관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수십만 원짜리 제품을 먹는다고 무릎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관절염은 결국 근육으로 지탱되는 병입니다. 비싼 항산화제를 먹는다고 혈관이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혈관 건강은 걷기, 체중 조절, 염분 줄이기 같은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간을 살리는 영양제보다 간을 더 망치는 건 술, 야식, 기름진 음식, 과한 약물입니다. 오늘 절대 먹지 말아야 할 5가지 보조제를 소개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기 위해 먹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니어는 보조제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조제가 독이 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고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방송을 통해 진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 상식을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그게 제 역할이고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얻은 경험을 나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오늘 방송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원칙만 알고 계셔도 앞으로 광고나 지인 권유에 흔들리지 않고 몸에 맞지 않는 보조제를 걸러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건강보조식을 고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3가지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에게 반복해온 조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5가지 위험한 보조제를 소개한 이유도 결국 이 3가지 원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농축과 함량 복합 성분은 피하라. 이 3 단어가 붙어있는 보조제는 시니어에게 가장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삼 고농축 오메가3 고용량,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혼합 제품 오늘 제가 소개한 5가지 금지 보조제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복잡한 성분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지고 간과 신장은 단순한 걸 더 쉽게 처리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던 것도 60대, 70대가 되면 독이 되기 쉽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보조제가 오히려 신체 기능을 거꾸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농축이 좋다는 말, 고함량일수록 효과가 크다는 말, 여러 성분을 한 번에 섞으면 편하다는 말, 이 모든 건 시니어 건강과는 거리가 멉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약을 2개 이상 복용 중이라면 보조제는 반드시 의사에게 확인하라. 시니어분들은 대부분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심장약 등 최소 2-3가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약들과 보조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특히 오메가3 고용량은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고 콘드로이틴은 혈액을 묽게 만든 뒤 약효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으며 고농축 홍삼은 혈압을 갑자기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은 괜찮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진료해온 의사는 다릅니다. 혈액 수치, 간 기능, 신장 기능, 복용 중인 약의 용량과 부작용까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조제든 의사에게 한번 확인하는 것만으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2개 이상 드시면 보조제는 반드시 허락받은 뒤에 드십시오. 세 번째 원칙입니다. 광고를 건강정보로 착각하지 마라. 요즘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속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광고의 대사들은 전문가의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문장들은 제품을 팔기 위해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임상시험 결과 효과 입증, 어떤 박사가 추천, 100만 명이 선택한 영양제, 이런 문장들은 과학적 근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보는 환자들 중 상당수는 광고의 문구를 건강 상식처럼 믿고 따라 하다가 몸이 더 나빠진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말이 건강 정보인지 판매 문구인지 구분하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먹어서 내가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가? 를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는데 보조제를 먹는 건 100% 잘못된 선택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비타민 E 고용량, 실리마린 고용량, 오메가3 과다 섭취, 홍삼 고농축 제품, 그리고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혼합 고함량 제품, 이 5가지 보조제는 지금까지 진료하면서 도움이 된다는 사례보다 피해를 본 경우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저는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5가지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에게 괜찮을 수 있어도 시니어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몸은 단순해지고 흡수는 느려지고 약물 반응은 민감해지고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며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선생님 말 듣고 먹던 보조제를 줄였더니 속이 편해졌어요. 괜히 이것저것 챙기느라 불안했는데 이젠 필요 없는 걸 끊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건강은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필요 없는 걸 과감히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좋은 식습관, 규칙적인 활동, 꾸준한 수면으로 채우면 어느 순간 몸이 놀라울 만큼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선택의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시니어 방송국은 여러분의 노후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만 골라 근거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전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건강은 알고 보면 정말 단순합니다. 잘못된 것을 피하고 맞는 것을 지키는 것. 저는 그 단순한 진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에너지 시니어 방송국 주치의 김건강 박사였습니다.